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요즘 침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이제 꿋꿋이 침체를 주장하던 채권 장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채권 장인이 최근에 자신의 뷰를 사실상 거의 철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침체를 주장하던 사람이 자신의 예측을 뒤집었나? 그러니까 왜 앞으로 경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레이시 헌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채권 장인입니다.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8.2%인데 8.2%라는 숫자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자기 주종목끼리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주가 지수와 비교를 하고, 이제 채권은 채권의 벤치마크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채권의 벤치마크가 되는 게 지금 블룸버그 채권 지수거든요. 근데 이 지수 기준으로 동기간 동안 지수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1%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1%였는데 본인 수익률은 8%를 달성한 걸 보면은 상당히 크게 30년간 지수를 이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하나 더 있다면은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냥 교수가 아니라 이 아브람슨 상이라고 경제학계 내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상이 있거든요. 그 상을 수상을 해서 실전에서도 성과를 냈고 학계에서도 성과를 낸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수다 보니까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뷰나 경제를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학구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레이시언트를 다룰 때면 항상 이제 학부생 시절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래도 오늘 최대한 평이하게 제가 이 내용들을 풀어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침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거의 한 2021년 이때쯤부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인플레는 잡히고 침체가 찾아올 거다라고 꾸준히 주장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침체를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조금 태세 전환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레이시언트가 최근에 발간한 경제정말 리포트를 토대로 만들어졌고요. 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침체가 온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거 침체 아닌 것 같다. 저성장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살짝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미국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뉘앙스를 보면은 미국만 좀 괜찮고 나머지 국가들은 안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은 현 수준으로 좀 고착화가 될 수 있다. 역사적인 평균 목표 물가였던 2%와는 거리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레이스헌트는 인플레이션 재발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장기채를 사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시언트의 최근 경기 전망을 보면은 이제 침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확연히 바뀐 게 눈에 띄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각 분기별마다 레이시언트가 경기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경기 전망 리포트에서 침체를 몇 번이나 언급했나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2023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침체를 언급한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간 동안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가 좋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경기 지금 좋은 거는 일시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경기가 계속 좋으니까 최근 들어서 본인의 전망을 어느 정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왜 지금까지 침체가 온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나? 여러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이 경제학의 교환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통화량, 그러니까 지금 돈의 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 그러니까 돈의 손바뀜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이 두 가지를 곱한 게 물가와 거래량을 곱한 것과 같다. 근데 이 거래량을 간혹 이제 산출물로 대체를 하곤 하거든요. 그 말인 즉슨 물가 곱하기 산출량, 한 나라가 생산하는 모든 산출물을 물가에 곱하면은 이게 경제 성장률이 됩니다. 이제 명목 GDP가 되는데, 한마디로 돈의 량과 돈이 도는 속도가 경제 성장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돈의 량과 돈이 도는 속도가 어떻게 됐냐. 코로나 시절 양적 완화를 한 이후 미친 듯이 통화량이 증가를 하다가 다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니까 통화량이 오히려 역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이 통화량만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경제 성장을 좌우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화폐 유통 속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이 도는 속도는 오히려 증가를 했다는 거죠. 레이시 헌튼 이 통화 유통 속도가 오른 거에 대해서
공급망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보복 소비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졌다. 근데 이런 거는 일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화 유통 속도도 앞으로 떨어지면서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주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확장해 보면은 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경제의 법칙을 결정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게임의 규칙일 수 있다는 거죠. 1971년에 닉슨 쇼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금태환제를 폐지하기 이전 금 본위제 시절에는 한 나라의 금이 얼마나 있느냐가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인플레이션인지 디플레이션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다. 근데 1971년에 이 금태환제를 폐지하기 시작하면서 금과는 무관하게 이제는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달러가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가 경기 호황인지 불황인지 인플레이션인지 디플레이션인지를 결정을 한다. 한마디로 전 세계 달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경제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전 세계 달러의 총량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연준이 미국의 채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외에 미국 밖에 외국에서 미국의 채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한마디로 대표적인 이 달러 표시 자산인 미국의 국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가 경제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달러가 어느 정도 있냐, 앞서 말한 것을 기준으로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의 변화율을 측정을 했을 때는 현재 금리 인상기 이후로 달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양이 게임의 규칙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이것만 보면은 경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 세계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달러가 늘고 달러가 준다고 해서 경기가 호황이고 불황이고 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거를 결정짓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보다 달러가 많아지면은 경기가 호황되고 물가를 자극하고 그 기준 이하면은 뭐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레이시언트는 이거를 일종의 장기적인 평균 추세로 제시를 합니다. 장기간 동안 달러가 얼마나 늘었고 줄었는지를 보면은 이 추세가 나올 텐데 이 추세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황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이 추세보다 아래에 있으면 경기가 침체되고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통화량을 볼 때 광의 통화 M2를 많이 보잖아요. 미국의 M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한 이 추세선과 만나고 이탈하는 지점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이 숫자로 표시된 구간이 앞서 말씀드린 추세를 만나고 이탈하는 그 구간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장기적인 추세를 하회했을 때 대부분 경기 침체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 추세를 이탈을 했으니까 침체가 오는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침체가 오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미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자는 말이죠. 이 B는 앞서 본 M2가 평균적으로 한 4년 동안 얼마나 증감했냐를 나타내는 거고 이 D는 앞서 말한 기준이 되는 추세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추세보다 한 13% 정도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한 15% 정도 추세 대비해서 하회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하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인 즉슨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상태가 훨씬 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중국은 통계가 시작된 역사도 짧고 그리고 신뢰성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이 앞서 말한 게임의 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양호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이 빨간 박스로 쳐진 부분이 최근에 중국과 일본의 화폐 유통 속도, 그러니까 돈이 도는 속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레이시언트는 이 돈이 도는 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통화 정책의 약발이 안 먹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돈을 풀어도 이 돈이 돌아야지 경기가 부양이 되는데 돈이 도는 속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중국과 일본이다. 그리고 또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통화량의 변화가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 속도가 굉장히 늦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통화량 변동에 실물 경기가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미국이 저성장이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미국이 침체에 빠질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수치들을 보여주면서 미국이 침체에 빠질 거라고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게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아무래도 통화량 증가에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한 수준이기 때문에 고작 이 정도 금리 인하했다고 돈의 흐름이 확 바뀌진 않는다. 9월 FOMC에서 연준이 상당히 시원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점도표로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파월이 그 뒤에 말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9월 FOMC 수준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이 장기적인 통화량 증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이 통화량이 다시 증가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글로벌 생산 여력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냐를 봤을 때는 돈이 줄어든 양에 비하면은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돈에 비해서 물건이 적으면 물가가 오르는데, 근데 돈은 적어졌는데 물건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와 채권 금리는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가가 빠짐에 따라서 채권 금리도 하락을 할 것이다. 한마디로 채권이 좋다, 장기채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레이시 헌트가 장기채가 좋다라고 결론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게 레이시 헌트는 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장기채에 몰빵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30년간의 장기채 금리를 보면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 우하향 트렌드를 좀 벗어나기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레이시 헌트는 지난 30년의 추세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죠. 돌아갈까봐 그래 원래대로. 그래서 본인의 30년 동안 투자 전략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반영된 그런 편향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만 좋을 건가? 아니면 미국 이외에도 좋을 것인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 침체 를 주장하는 의견이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로 물가는 높아질 것 같지만 어쨌든 미국 경제는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중론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갈리는 부분은 그러면 미국만 좋냐 아니면 미국 이외에도 좋을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 레이달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좋을 텐데 이미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해서 미국 주식이 엄청 오르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반면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상당히 좀 저조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서 내년을 기점으로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머징 주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미국 이외의 국가를 얘기를 했을 때에는 한국을 빼놓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망이 뭐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죠. 최근 한국은행에서 이 내년도 경기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보다 저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 투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소비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보다도 더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가정에는 수출이 좀 줄어드는 대신 내수가 좀 반등을 해서 그나마 이제 수출이 감소하는 폭을 상쇄해 줄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내수 경기가 급작스럽게 다시 살아날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높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는 미국 vs 미국 제외가 아니라 미국 제외한 국가들 중에서도 좋고 나쁨이 여러 가지로 갈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